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에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정말 핸섬한 헬마 뉴스 나왔습니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좀 전에 연말연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헬이어가지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헬마우스가 또 워낙 젊으신 분을 대변하는 또 아이콘이기도 하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정도 시간대는 뭘 생각합니까? 어떤 아침 마음이에요? 7시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 7시도 좋고 연말 연시 이럴 때도 좋고. 아,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라랑 막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줄 사람이 없어서 신경 그쪽으로 안 쓰기로. 자,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비례한국당 소식입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계속. 예.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주말 동안에 오히려 이 얘기가 더 뜨겁게 정치권을 달고 있습니다. 여야 4+1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이거를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비례한국당 변수를 만나면서 논의 자체가 진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실 정말 헬마우스가 지난번에 딱 촉이 좋아요. 그래서 말했는데 이런 걸 꼼수라고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꼼수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꼼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 운동을 하려면은 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등록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포기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선거운동 자체는 비례한국당 쪽에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을 이제 받았다면서 이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88조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정당이나 같은 선거구의 다른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한국당의 주요 인사가 그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는 그 선거꾼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이런 당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물밑에서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사실 주말 동안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다 방법이 있다. 네, 맞아요. 기생충의 송강호 씨 얘기처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야, 다 우리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를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을 꼭 이제 정식으로 도와주고 뭐 정식으로 그렇죠. 유세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18대 총선 당시에 친박연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친이계에 의해서 친박계들이 공천에서 무더기로 밀려나고 나니까 친박계들이 당을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친박연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친박연대에 그 친박의 중심인 박근혜 의원은 없었죠. 이제 팥없는 안고 같은 건데, 이제 박근혜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친박연대인데 박근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 박근혜 의원께서 메시지 정치를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메시지 정치요? 그 유명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 그리고 여러분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던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응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알쏭달쏭한 메시지죠. 그래서 친박연대 후보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14명의 당선자를 배출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정치인들을 신당으로 몇 명 몰아줘가지고 상징성을 갖게 해서 적당히 알아서 물밑으로 잘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친박연대 하면 딱 친박 생각나는 사람 중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이 친박이잖아요. 그분들이. 네, 홍문종 의원, 예. 네, 홍문종.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유영아 변호사.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그 감옥에서 나오는 옥중 메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요것하고 좀 비슷한 겁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육성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메시지가 딱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포장을 잘 하면 그거에 따라서는 이것은 마치 이제 박근혜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색깔만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주황색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색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 때문에 뭐 야사당이라던가 민주당은 허를 찔렀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으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처럼 똑같이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샘플 당명을 이 각 정당들한테 제시를 좀 해주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그 위성정당을 자유한국당 2호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워낙 좀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걸 살짝 뒤집으면 민주당과 더불어 뭐 이런 정도로. 야, 머리 좋네요. 정의당도 뒤집으면 됩니다. 당의정. 그래 약간 이제 그 당의정이라는 게 이제 쓴 약을 넘기기 쉽게 캡슐에다가 이제 달콤한 걸 이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이제 정의를 바르자. 당의정. 바른미래당은 바르당 괜찮네, 바르당. 바르당 괜찮지 않습니까? 바르당.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들을 우리가 싹 다 발라버리겠다. 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게 속어긴 한데, 피디님이 째려보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속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게 되면 선거 제도를 마치 이 희화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당명 이름 좋네요. 바르당 괜찮죠? 나중에 장명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당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사실 국민 설득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제 개편을 하는 건지 뭐 장난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당도 자꾸 꼼수부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종격 특기도 말이죠. 꼬집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드러눕기랑 꼬집기부터 이제 하고 있으면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종격 특기 원래 제일 멋있게 하는 건 뭐야? 다리를 쫙. 그렇죠. 엘보를 하거나 이게 정식으로 붙어야죠. 이게 꼬집기를 하면 안 되죠. 꼬집기는 안 된다. 네,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선거제 개편이 점점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은? 이게 지금 일단은 한국당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꺼내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드러누워서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누워서 성공하고 있다. 오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겠다. 지금 예산 부수법 반 26개 중에서 22개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민생법안 쟁점이 안 돼 있는 법안들은 오늘 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걸 처리하고 나머지 4+1 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킬 가능성이 있죠. 물론 민주당이 그 석패율 때문에 너무 좀 부담스러워하기는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또 그러더라고요. 꽉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먹으면 체한다. 뭐 작작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작작해라. 그러면 뭘 하지.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은 꼭 어떤 협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메인 이슈는 뭡니까? 북한 관련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주말 동안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CNN 보도인데 북한이 이제 ICBM 발사대 관련 시설들을 신축을 하고 확장을 했다. 이걸 이제 위성 사진으로 관측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ICBM 발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좀 겁나네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소식인데, 군사위원회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이 뭐냐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CBM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랑 연결을 해보면, 이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미 강경 노선을 강화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 테이블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 자꾸 제일 얄미운 게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줄 듯 말 듯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자기네들 이번에 한번 딱 질러보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루트를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비건 그 대표가 왔다가 방한했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갔고요. 중국까지도 들렀는데 네, 중국 별 소득 그렇죠. 없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득은 있었겠죠. 닭 한 마리 칼국수 맛있게 먹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닭 한 마리 칼국수. 그 소득 가지고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욕심에는 좀 안 찰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국도 모종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벌써 한반도 상황이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닭 한 마리 칼국수 그냥 그거 먹고 샥 먹고 가버린 비건도 슬프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ICBM 관련해 가지고는 예.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크리스마스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쏘긴 쏠 거다. 근데 당장은 좀 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조금 그나마 북한이 더 좀 기다리고 싶어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니고 이제 새해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선물은 받는 게 참 좋은데 문제는 선물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는 사람 마음보다 받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더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물 우리한테 줄 때 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세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주말에 또 하나 뜨거웠던 소식이 이제 대형마트의 박스 자율 포장대 얘기인데요. 아, 네. 예, 이게 원래 오는 1월 1일부터 이제 마트들이 그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했었는데, 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박스는 계속 제공을 하고 대신에 박스를 싸기 위한 그 테이프나 노끈 네. 이런 거는 없애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박스에 다 들어가면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를 이렇게 크로스로 잘 접어가지고 쓰시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그 박스 재활용을 원래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가 그 노끈이 너무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혹은 뭐 박스 테이프를 붙여버리니까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그 그렇죠.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결국에는 운영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네. 일단은 박스까지는 제공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장바구니로는 부족하고 박스가 필요한데 예. 테이프 안 주고 노끈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게 사실은 그 노끈하고 테이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목적에는 맞는 얘기인데 뭐 박스 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많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뭐 물건 큰 것들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요. 밑에를 테이프로 고정을 안 하면 이게 터져버렸을 경우에 네, 이게 맞아요.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뭐 계란 같은 거 넣어놨다가 이게 밑에가 터지면 그럼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줌마로서 50년 넘게 그 주부로서 예. 생활 경제를 책임지면서 예. 마트를 가면요. 물론 많이 안 가고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100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시는 그렇게 거예요? 많이 사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간 바구니로는 정말 택도 없어요. 이게 혹시 마트를 해서 이렇게 싸게 사셔가지고 재판매하시고 그런 거 오신 거 아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머니도 다 그러시던데 네. 참. 하여튼간 마트 여러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저 마트 쇼핑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